MLB 스토브리그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최근 나온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스토브리그 최다 중에 하나였던 유격수 트레버 스토리가 6년 1억 4천만 불에 보스턴에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보스턴 레드삭스는 젠더 보가츠랑 트레버 스토리로 이어지는 리그 최정상급 피스톤 콤비를 갖게 됐는데, 일단 트레버 스토리는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로만 뛴 선수입니다. 2루수로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한 적이 없는 선수고, 그래서 사실 보스턴이 처음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보스턴에는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 유격수인 젠더 보가츠 선수가 확고하게 유격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 뭐 코레아에 관심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보가츠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포지션을 양보할 의향이 없다. 사실 보가츠는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는 선수죠. 지금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야구 내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가장 리더가 되는 선수는 젠더 보가츠 선수니까 외부에서 어떤 선수가 영입된다고 해서 이 선수 포지션 변경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했는데, 스토리도 보가츠의 못지않은 커리어를, 유격수 커리어를 가진 선수잖아요. 어떻게 포지션 정리가 될까 좀 궁금해 했었는데, 스토리가 결국 보스턴에서 2루로 뛰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뭐 2루나 3루에 데버스가 있으니까 결국 2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었던 젠더 보가츠 선수는 결국 2022년에도 보스턴에서 유격수로 뛰게 됐다. 그런데 2022 시즌 후에 젠더 보가츠 선수는 옵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옵트아웃 행사를 할 텐데, 만약에 보가츠가 만에 하나 떠나게 되면, 이건 사실 보스턴 팬들이 절대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겠지만, 보가츠가 떠나게 되면 그때는 스토리가 다시 유격수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딜이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에요. 보스턴이 진짜로 좋은 영입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이거는 오버페이다, 이만큼 줬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왜 보스턴이 스토리를 영입한 게 신의 한 수였나, 그 관점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보스턴이 2021 시즌, 작년 시즌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잖아요. 그런 만큼 올해도 무조건 달려야 하는 팀입니다. 무조건 우승을 보고 직진을 해야 되는 팀인데, 스토리 영입 전까지 스토브리그 무브를 보면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 다시 데려왔고, 리치힐도 다시 데려왔고, 마이클 와카도 영입을 했는데, 이 세 선수 다 사실 팀의 대세를 바꿀 만한 선수는 냉정하게 아니잖아요. 뎁스를 두텁게 하기 위한 선수들인데, 빠진 선수들을 보면 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팀의 에이스 역할도 했었고, 뭐 지난 시즌에도 2선발로 꾸준히 나왔었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선수가 FA로 팀을 떠났고, 지난 시즌 중반에 영입돼가지고 거의 팀을 타격적으로 하드캐리했던 카일 슈어버 선수 역시 팀을 떠났고, 그 지난 시즌에 30홈런을 쳤던 주전 우익수 램프로 선수도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된 부분은 굉장히 크고 플러스 된 부분은 굉장히 작으니까 팬들의 의문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스턴이 아시겠지만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있는 팀인데, 이 동부지구가 이 전력 그대로 좀 가서 해낼 수 있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 아메리칸 리그 전체 승률 1위 팀이었는데, 뭐 올해도 그 전력이 그대로 가고 있고, 지난 시즌 보스턴과 같이 와일드카드로 나갔던 뉴욕 양키스도 내야의 의문보가 많았는데 트레이드로 3루의 조시 도널드슨, 그리고 유격수의 카이너 팔레파 선수를 영입하면서 내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고, 토론토도 굉장한 보강을 많이 했죠. 3루 보강했고 선발 보강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토론토가 올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제일 전력이 좋은 팀이다. 토론토도 작년에 못한 전력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보스턴이랑 거의 성적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보강을 했는데, 보스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력 누수만 계속 되고 있으니까 당장 더 이상 보강이 없이 보스턴은 달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스턴의 팀 구성을 보면 뭐 유격수의 젠더 보가츠, 3루에 라파엘 데버스 있고, 크리스 세일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고, JD 마르티네스 아직 건재하고, 팀 구성을 보면 무조건 달려야 되는 구성이고, 또 유망주들이 지금 빠방이 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못 먹어도 무조건 골을 하는 팀인데, 요런 애매한 전력으로 아메리칸 동부지구에서는
와일드카드는커녕 뭐 3, 4위를 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보강은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보강이 팀의 최대 약점이었던 2루에 있었던 거니까 결국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서는 최고의 무브를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 시즌 라인업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2루수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트레버 스토리가 2루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강한 2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최고의 영입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딜을 좀 거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6년 1억 4천만 불이 너무 비싸다,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리도 이제 30살로 접어드는 선수고 이 정도 값을 줘야 됐었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팩터겠죠. 아무래도 스토리가 콜로라도에서 뛰던 선수니까 코어스필드 효과를 분명히 봤던 선수다. 30홈런도 치고 커리어 OPS가 0.8 후반대를 기록하는 선수긴 한데 코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 찍은 성적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스토리를 믿을 수가 없다. 코어스필드에서 나오면 저만한 타격 성적을 못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길은 너무 비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코어스필드 성적은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리그 최고 수준의 성적인데 커리어 원정 OPS를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이 많긴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딜을 보스턴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뭐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비싸다는 입장에는 제가 크게 동의를 못하겠어요. 올해 FA로 좋은 유격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 4명이 동시에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최대어로 생각됐던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는 FA 전해까지 누적 WAR이 34.1입니다. 사실상 FA 재수를 선택했고, 근데 연평균으로 보면 3,500만 불을 받았고요. 가장 FA 초대박을 댄 코리 시거 선수의 WAR이 21.3입니다. 트레버 스토리랑 똑같은 규모의 계약을 한 바에스 선수의 WAR이 23.4고요. 스토리 선수의 WAR이 26.7이니까 이 비슷한 클래스, 탑 클래스 유격수 치고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 물론 코레아나 시거 같은 선수는 스토리보다 2살 어리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6년 1억 4천만 불은 당연히 줬어야 되는 돈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 팀이 스토리 영입에 달라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돈은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토리를 유격수가 아니고 이루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격수로만 뛰던, 그리고 유격수로서 탑급 커리어를 달리던 스토리한테 이루로 포지션 변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면 오히려 좀 더 프리미엄을 줬어야 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한 두 번째 이야기일 거예요. 스토리의 홈 원정 차이, 요거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커리어 홈에서의 성적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확연히 다르다. 코어스필드라는 말도 안 되는 타자 친화구장을 썼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 정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코어스필드를 떠나서 펜웨이 파크로는 스토리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의 타격 성적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스토리에게 코어스필드 행오버 효과가 없어진다면 원정에서 저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이야기인데, 코어스필드 행오버라는 게, 코어스필드 하면 굉장히 특이한 구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타구 속도도 빨라지고 비거리도 늘어나고 투수들의 변화구는 밋밋해진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야구를 하는데 익숙한 콜로라도의 타자들은 원정에서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그런 효과를 이제 코어스필드 행오버라고 이제 현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코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 홈 성적이 좋아지는 것 뿐이 아니라 원정 성적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코어스필드의 효과 때문에. 일단 코어스필드는 고지대에 위치해서 체력적으로 다른 구장을 홈으로 쓰는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 나갔을 때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뭐 첫 번째가 되겠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타구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코어스필드에 있는 타자들은 공을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을 정확히 강하게 맞추기보다는 일단 인플레이를 시키면 그게 안타나 장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타격 메커니즘적으로 발달을 하다 보면 이제 원정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타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먹히지 않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정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코어스 필드에는 그렇게 치고 유리한 대로 치고 원정에서는 뭐 원정에 맞게 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당연히 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투수의 변화구도 코어스 필드에서 밋밋한 공을 보다가 원정에서 예리한 변화구를 보면 치기 어려워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함들이 있어서 코어스 필드를 쓰는 타자들의 원정 성적을 볼 때는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된다. 스토리도 원정 OPS가 0.75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코어스 필드 행오버 때문에 많이 불리함을 안고 기록한 성적이고 코어스 필드를 떠나게 되면 굉장히 정상화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현재 메이저리그의 타격 트렌드를 보면 공을 못 맞춰도 되고 삼진을 당해도 되니까 공을 강하고 세게 치는, 그게 이제 현재 메이저리그 주류가 된 타격 이론인데 사실 코어스 필드에 있으면 그렇게 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공을 맞춰내가지고 인플레이를 만들면 코어스 필드에서는 안타가 될 확률이 워낙에 높으니까 코어스 필드를 홈으로 쓰는 타자들은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스토리도 원정에서 그렇게 되면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코어스 필드만큼은 아니지만 펜웨이 파크도 꽤나 타자구장이거든요. 요거를 생각하면 탈코어스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좀 희망의 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근데 성적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스토리 선수가 타격적으로 워낙 압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이루수 치고는 뭐 리그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스토리를 영입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스토리의 파워죠. 유격수인데 30홈런을 여러 번 넘긴 선수니까. 그런데 스토리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베이스러너 주자기도 합니다. 일단 보스턴이 지금 언뜻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빠른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 도루를 가장 적게 하는 팀 중에 하나고 주루 기여도도 굉장히 낮은 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트레버 스토리는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주루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팬그래프 기준 주루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전체 9위인 선수니까 주루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는 선수다, 그리고 스피드도 빠른 선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도루도 20도루, 지난 시즌에도 20도루를 했었고 20도루 이상을 3시즌을 했었고, 단축 시즌이긴 하지만 2020 시즌에는 내셔널리그 도루왕을 했던 선수니까 기존 레드삭스에 없었던 스타일의 선수를 영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보스턴 입장에서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2 시즌 이후 보스턴 팀 역사상 뭐 가장 위대한 유격수 중에 하나인 젠더 보가츠 선수가 옵트아웃을 할 수도 있고 팀을 떠날 수도 있다. 보스턴에서 보가츠가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겠지만, 만약에 보가츠를 잡지 못할 경우 스토리는 당연히 유격수로 갈 수 있는 선수니까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로 보스턴 레드삭스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2루로 오면 사실 수비력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가적인 효과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트레버 스토리 선수가 유격수 치고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수비에 대해서 항상 말이 나왔던 게, 스토리가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팔꿈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유격수로 뛰기에 송구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제 이루수로 가면서 조금 더 극복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야 수비가 굉장히 강화되는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트위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배럴 타구, 백 중심에서 좋은 발사각을 가진 타구의 비율은 9.9%인데 이거는 JD 마르티네스와 젠더 보가츠 사이다. 즉 공을 강하게 때려내는 능력은 보스턴에서도 최정상급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했듯이 보스턴 최고의 베이스 러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어스 필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비거리를 펜웨이 파크에 적용을 시키면 2019년에는 스토리는 42홈런을 쳤을 거고 지난 시즌에도 38홈런을 쳤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 넓은 코어스 필드를 씀으로 인해서 봤던 불이익들이 없어지고 펜웨이 파크를 쓰게 되면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 3년간 DRS, 디펜시브 런 세이브가 플러스 36인데 1위인 바에스 선수가 플러스 40으로 1위고, 그 뒤를 36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 수비 잘한다고 평가받는 코레아도 36이고, 일단 젠더 보가츠 선수는 마이너스 18이니까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보가츠가 많이 내려온 게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스토리가 2루로 가서 적응만 잘 해낸다면 수비력에서도 대단한 업그레이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MLB 최강 내야진을 구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버스 선수는 뭐 리그 MVP를 노리는 급의 타자로 성장을 했고, 젠더 보가츠 선수는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 유격수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 지금의 타격 능력을 유지한다면 이루수로서
현재 최고 이루수의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바비달백 선수는 이 정도 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 시즌 무려 25개 홈런을 친 선수니까 이 내야의 네 선수가 전부 30홈런을 치는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요 세 선수는 다 30홈런 경력이 있는 선수고, 달백 선수도 지난 시즌 첫 풀타임을 뛰면서 25홈런을 쳤으니까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로 주전 내야수 4명이 모두 30홈런을 치는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야수 4명이 모두 30홈런을 넘는 기록을 작년 애틀랜타가 세울 뻔했어요. 그런데 유격수인 댄스비 스완슨 선수가 아쉽게 30홈런을 못 채우면서 요 대기록을 달성하지 못했고, 약간 번외로 그러면 역대 30홈런 내야 4인방에 가장 가까웠던 팀은 누구였냐 찾아보니까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2008년 플로리다 말린스인데, 1루수 마이크 제이콥스 선수 32개, 2루수 댄 어글라 32개, 그리고 뭐 팀의 핵심이었던 유격수 헨리 라미레즈 33개, 그리고 3루수가 바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선수죠. 호르헤 칸투 선수가 29개를 쳐서, 칸투 선수가 한 개만 더 쳤으면 30홈런 4인방이 될 뻔했는데 아쉽게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 선수는 몇 년이 지나고 KBO로 와서 뛰게 되죠. 제 생각에는 요 내야진이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역대 최초의 기록을 분명히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일 슈어버가 빠진 게 저는 타격정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램프로 선수도 30홈런을 쳤던 선수가 빠졌고, 그 두 선수의 빈자리를 요 스토리가 완벽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